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한국말고등학교 박사과정 김보라입니다. 먼저 발표하기 앞서서 발표 기회를 주시는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태백이라는 공간은 산업 유산으로 생각되던 이전 이제 광산 폐광 이후의 이런 공간들을 문화 경관으로서 바라봤을 때 총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접근에 의해서 태백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러한 연구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박사 논문 중의 일부분입니다. 태백은 20세기 중반에 석탄산업 중심지로서 활발히 진행이 됐는데요. 1989년에 석탄산업 황리화 정책 이후에 급격히 폐광을 하고 쇠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곳들은 현재 지금 국내에서 산업 시설물이나 산업 유산으로 많은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생시킬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이나 장소, 기억이나 실천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부족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문화지리학의 문화경관적인 요소, 그리고 1992년에 세계유산에서 세계유산에서 문화경관이라는 이제 요소가 새로 도출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합쳐서 이 유산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질문은 산업 도시가 어떤 공간 구조로 일단 형성이 되었는지, 발생하면서부터 그리고 그 공간이 발전하고 다시 형성되고 거기가 구조화되고 나중에 쇠퇴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아보고자 했고, 쇠퇴 이후에 남겨진 경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들이 재의미화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축으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태백은 이제 석탄산업으로 이루어진 도시로서 석탄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런 이제 산업재해나 안전재해적으로 많은 이제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석탄 지역에 대한 문화가 새로 생성이 되었고, 이것들이 위령이라든지 종교적으로 어떻게 승화하는지 이런 정체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은 인간이랑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이제 합작품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물리적 환경이랑 사회적 실천이나 기억,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의 상징성까지 함께 포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복합유산으로서도 이거를 정의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세계유산으로 이제 문화경관으로 등재된 유산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광산유산이 문화경관으로 총 9건이 등재되어 있고, 최근에 2025년에 북한은 금강산을 문화경관으로 등재시켰습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유산을 이제 생산 보존 시설뿐만 아니라 일상의 노동기업과 공동체의 실천, 장소의 상징성을 중시하는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시간성과 사회성이 축적된 살아있는 경관으로 봐야 되는 그 리빙 헤리티지로서의 경관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신청의 해칭이 유선화되지 않은 공간의 사회적 의미,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소성을 본 논문에서는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국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 쇠퇴와 지역사회 변화, 그리고 도시 성장과 쇠퇴 공간의 구조 분석,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 태백의 철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으로서 고찰이 되었지만 개별 유산 중심으로만 해석이 됐고, 도시 전체를 경관이나 도시 설계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의 루르 지역의 산업 기반의 도시재생, 그리고 일본의 미케 탄광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도광산이 미케에 속합니다. 그래서 미케가 사도광산 안에 들어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유산화되면서 어떻게 정치적인 부분과 현재 사람들의 일상기억이 장소성이 좀 함께 배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 논문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올해 총 3개의 KCI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다 광산유산이나 탄광유산, 그리고 문화경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 프랑스의 이제 광산유산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들이 문화경관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좀 연구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이제 기차원에서 이러한 이제 산업도시로서 태백이 어떻게 밝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 같은 경우는 강원도 남부 지역이 탄광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650에서 700m 고시대 분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백이라는 지역은
광산 개발이 되기 이전에는 주민들이 500명도 채 살지 않는 아예 산림 지역이었다고 봐도 되고, 여기 제가 농업 지역으로 써놨지만 사실 이런 석회질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농농사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탄광 개발을 시작하면서 광맥이 발견이 되면서 이 태백이라는 도시는 사실 형성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1930년대 이후에 조선 총독부와 민간 주도의 강산 개발이 시작되었고, 강복 이후에는 국가의 전략자산화가 됐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 이제 탄광과 관련된 공사가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195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제1호 공기업입니다. 한국에서. 그 정도로 북한과의 갈등이 심해졌을 때 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공사가 설립이 됐고, 현재는 지금 광해 공단으로서 변화가 돼가지고 그 공사에 대한 이제 입지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태백의 장성광업소가 폐광이 됐고, 올해는 삼척의 도계광업소가 폐광이 되면서 구경탄광이 전체가 다 이제 폐광이 된 상태로, 현재 저는 좀 이러한 과정에서 유산화로서 이런 지역을 바라보는 게 좀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백시가 장성했을 때는 인구 12만 명까지 돌파를 했었고, 1981년에는 원래 태백이 삼척시에 속해 있었는데 분리가 돼서 시로 승격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 이제 탄광이라는 이제 산업적인 면모가 도시의 형성을 이루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가 아니라 탄광을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비자연 발생적 산업 주도 도시라는 것을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36년에 삼척개발 주식회사가 만들어졌고, 37년에 장성탄광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구경탄광이고요. 많았을 때는 1986년에 총 44개의 광업소가 운영이 될 정도로 정말 모든 이제 태백 지역에는 탄광으로 이루어진 모든 산업들이 존재를 했었고, 재미있는 점은 도시가 형성됨에 있어서 특정한 이제 사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는데, 태백 같은 도시는 일반 사택이나 병원, 그리고 학교나 산업시설물이 모두 광업소 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조계종이라는 절이 장명사가 태백에는 존재하고 있는데, 이 절 또한 이제 장성광업소에서 이 절을 사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태백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제 광업소에 일어나는 재난재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서 위령제를 지내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다양한 교회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국외 사례에서는 당연히 절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교회를 직접 지으면서 광산 지역에서 이러한 종교와 맞물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이후에는 이제 광산 폐쇄 이후에 공간이 어떻게 해체가 되고 그것들이 남아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특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폐갱도랑 이제 사택이 이제 무너진 것들, 그리고 폐석더미라고 해서 석탄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 쓰레기 돌이 많이 생깁니다. 이걸 폐석이라고 하는데, 석탄은 이제 수출이 이제 판매가 되고 나머지 이제 돌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들을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주변 이제 산에 다 쌓아놓게 됩니다. 이것들이 새로운 경관을 형성을 해서 폐석더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잘 아시는 산업유산의 물리적 잔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장성광업소의 제2 수갱, 그리고 태백 철암 역두 선탄시설, 그리고 많은 이제 폐허로 남아있는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갱들이나 아니면은 선탄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형 보존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근대 문화유산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대형 시설물 외에는 그렇게 많은 이제 등록 문화재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의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경관 증거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산업도시에서 바라봐져 이제 중요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시각적인 재현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곳은 이러한 사택지나 철거지대, 그리고 폐석더미 같은 게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사진처럼 이러한 대규모 사택들이 태백시에는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는 경관인데, 이러한 것들 자체가 다른 이제 도시 구조에서는 볼 수 없는
광업소 내에 특별한 조성된 사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철거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리화 정책 이후에 사택이나 아니면 광업소가 폐광이 되면서 토지가 계속 철거되고 반환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땅이 이제 광범위하게 분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전혀 관리는 되지 않지만 그때 생활상을 조금씩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낵힐이라고 하는 폐석더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한 30m 높이 정도의 인공 지형이 계속 형성이 되는데 이것들이 현재 이제 오른쪽 아래 사진과 같이 쌓여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생태적 과제를 상징하는 이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폐석이 쌓이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이제 산이 이제 다시 민둥화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생태적 과정을 거쳐서 이걸 천이라고 하는데 천이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들어오는 게 아카시 나무입니다. 근데 아카시 나무가 현재 태백에는 엄청나게 많이 상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쓰지 않았지만 많은 선임 연구의 논문들이 아카시 나무가 산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고 직접 현장에서 관찰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산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억이 중첩된 장소로서 해체 이후에도 이제 도시의 정체성이나 사람들의 이제 기억 속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은 비가시적 실체성입니다. 비가시성이라고 했을 때 좀 모순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경관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탄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폐갱이 되고 나서 그 안에 있던 이제 굴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보이진 않지만 그 당시에 이제 광산 구조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동반이라든지 나무 지지대라든지 쇠 지지대를 아이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에 있으면 그 안에 폐광이 된 이후에 지하수가 차게 되고 지하수가 이제 물로 변형돼서 다시 침출소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침수갱도 같은 이제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은 구조물을 붕괴시키는 위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그 지역에 자연 지형의 변형으로 인한 이제 생태계 훼손 그리고 이런 이제 안전한 물을 먹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유산으로서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종교 공간이나 미령과 같은 이제 제 의미와 그리고 집단 기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산재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제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 산업의 그 이제 도수율이라고 해서 인구 1000명당 그 이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의 율을 도수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전 산업의 평균이 뭐 10에서 15라고 하면은 광산 지역은 35에서 40이 넘어갑니다. 한 3, 4배가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재해에 취약하고 붕괴나 낙반 그리고 물이 터지는 현상 등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안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가족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5년에는 국가주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해서 건립이 된 이제 순직산업전선 위령탑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425억 원을 들여서 태백시에서는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모제는 9월 첫째 주 토요일인가에 지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종교 공간 같은 경우 이건 이제 국가주도 단위가 아닐지언정 태백의 장명사나 청원사 그리고 흥국사 같은 절에서는 매년 음력 5월 5일 다음날에 이러한 이제 추모 법회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점은 광산이 쇠퇴되고 현재는 산업이 이제 종사하지 않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산업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령제를 통해서 태백의 이런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기억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비가시적인 문화 경관이라든지 이렇게 화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사택으로서 대규모로 건립이 됐는데 사택이 이제 부서지고 재개발이 될 때 장례식을 치르는 이런 현상들은 정말 이제 태백이라는 도시 공간에서
광산이랑 광업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요한 공간들이 어떻게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문화경관에서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시간성인데요. 시간성은 무엇이냐면 사실 경관을 보존한다는 게 좀 약간 모순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관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표층에서 이것들을 보존한다는 것은 경관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시간성이라는 개념을 부여를 해서 문화경관을 바라볼 때 191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광산이 변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녹여져 있는 층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것들을 형성, 해체,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 층위적으로 기억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점이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억의 층위에서 노동 현장이나 사택생활, 종교 의례나 재해 기억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요. 위와 맞물려서 이러한 의례가 현재화돼서 경관이 이제 반복되고 또 때로는 망각되기도 하지만 상징화되면서 산업전사라는 하나의 이런 추모 방식에서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물리적인 보존을 넘어서 문화적인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태백이 해체 이후에도 시간적으로 살아있는 경관으로서 작동하기를 이제 바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태백의 가치라고 봤을 때는 현재는 태백이라는 산업 경관이 산업 도시로서 기억이랑 실체, 정체성이 축적된 경관으로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시각적 상징성, 종합을 하자면 시각적 상징성과 그리고 위령탑 아니면 철학력 그리고 이제 관광 연계 사업을 통하는 이제 활용 시도를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점은 현재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글로만 풀어놨지만 강원도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제 슈링시티의 개념으로서 축소도시 현상을 보이는 게 너무 만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단순히 내부자적인 이제 재생에 의해서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현재 원고에는 써놓지 못했지만 내부자적인 정체성을 기억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내부자들과 외부의 전문가들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서 결합된 형태의 하나의 기억의 재생이라든지 아카이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강원도의 이제 이런 이제 역할을 봤을 때는 산업 시설물에 의존하는 하나의 문화재 등록이라든지 유형적인 부분에 치중해 있다면 그런 이제 광산과 관련된 기업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카이빙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함께 묶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문화경관으로 이것을 바라보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관 단위의 통합 실태조사랑 유산지정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가유산청에서도 사실 경관 단위 관리는 사실 하지 못하는 현실이라서 이거는 이제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보존이 진행하는 활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관련된 유관 법들을 좀 조례 형식으로라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 모두가 태백시에서 얼마나 이 산업유산이나 아니면 폐광된 부분들을 보존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폐광된 광업소 자체를 다른 이제 산업 메테인의 활용이라든지 그런 이제 산업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리적 흔적이 희미해도 문화경관으로서의 해석 가능성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호적인 장소로 상징적인 장소로 전환이 되면 도시의 기억에 기억 구조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